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요즘은 내 주변에도 이혼을 한 부부들이 많은데 저도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아왔던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반대를 많이 하셨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땐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네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수학과를 다니던 여대생이었죠. 친구들 중에서는 수포자라고 그러면서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어렵다는 수학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흔히 수학은 정답이 있어서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 말대로 힘들게 문제를 풀어서 정답이 나오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겁더라고요. 제 인생도 수학처럼 정답이 있었다면 사는 게 조금은 덜 힘들었겠죠. 암튼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도 수학 공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저와는 반대의 성격이었어요. 같은 학교를 다닌 건 맞지만 남편은 공부로 대학을 들어온 게 아니라 축구 선수로 선발이 되어서 학교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고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남편은 대학 축구부에서도 알아주는 에이스였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잘생겨서 학교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오죽하면 대학생 선수인데도 팬클럽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만 하면서 지냈던 저도 남편의 이름과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지요. 그 시절에 남편은 학교 안에서 거의 연예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 보니 저와 연애를 하게 되었지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수업을 마치고 나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군요.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저랑 우산 같이 쓰고 가시죠 라며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훗날 제 남편이 된 남자였지요.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른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우산을 든 그 남자의 팔뚝이 새카맣게 그을려져 있던 걸 신기하게 바라본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왔는지 땀 냄새가 나는데도 그땐 그게 싫지 않았지요. 공부만 하느라 연애 한번 못 해본 제게는 그것이 첫사랑의 기억입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였지요. 사실 저는 한 번의 만남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다음날 제게 찾아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소영씨, 나랑 사귀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캠퍼스 커플이 되어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지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네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저는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졸업을 할 무렵 큰 부상을 당해서 축구를 그만두어야만 했지요. 프로 구단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낙담하지 않았지요. 일단 선배가 하는 스포츠 용품점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축구부 코치라도 하려고. 부상은 당했지만 실력은 죽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 지도자 교육이나 받으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더욱 샘솟았습니다. 비록 원하던 축구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니 뭘 해도 하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쉽게 허락해 주실 줄 알았던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더군요. 둘이 좋아서 그러는 건 이해하지만 엄만 왠지 믿음이 안 간다. 직업도 변변찮고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여. 저런 남자는 나중에 꼭 말썽을 피우더라고.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저는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지요. 그러자 화가 난 아버지는 제게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결혼 못 시켜.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인간한테 시집을 보내. 딴소리 하지 말고 둘이 당장 헤어져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에 저는 난생 처음 부모님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와버렸지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지요.
남편 쪽 부모님도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서 우리는 작은 단칸방 하나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축구부 코치만 되면 호강시켜 줄 수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먹고 사는 건 제가 학원 일 하면서 버는 돈이 있어서 문제 없었습니다. 힘든 형편이었지만 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지도자 교육도 받지 않고 인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들만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일자리 구해보겠다는 건 핑계고 그냥 술 마실 구실을 만드는 것 같았네요. 선수 생활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살다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 완전히 고삐가 풀린 거지요. 날렵하고 멋있었던 남편의 얼굴도 점점 아저씨로 변해갔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쉽게 해보려고만 드니 원하는 대로 일도 잘 풀리지 않았지요. 몇 년간 우리 부부는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빠듯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요.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만 도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저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학원에는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었지요. 결국 저는 학원 수업을 줄이고 남는 시간에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도 줄었고 살림하는 게 더 힘들어지더군요. 아이가 태어났으니 나가는 돈은 더 많아졌는데 들어오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니 경제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한숨만 내쉬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뛰쳐나가고 인연을 거의 끊고 지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달려오신 거지요. 부모님은 어두컴컴한 단칸방에서 혼자 아이를 보고 있는 절 보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헤어지라고 하고 싶은데 아이가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겠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돈을 줄 테니 그걸로 학원을 하나 차려라. 월급 받으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야. 아이도 태어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염치 없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 가까운 곳에 수학 전문학원을 차렸지요. 아는 동료 선생님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모집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내지 말자며 작게 시작했었는데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자 학부모님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더군요. 수학 잘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학생들을 가려서 받아야 할 정도로 유명한 학원이 되었습니다. 근처에 수학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없었던 것도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지요. 암튼 덕분에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아이는 친정 부모님에게 맡기고 학원 일에 적극적으로 매달렸지요. 물 들어올 때 노줘야 한다고 소문이 좋게 났을 때 더 열심히 해서 학원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지요. 5년 동안 앞만 보고 달린 결과 제가 운영하는 학원은 그 지역 최고의 학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줄을 섰죠.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부부는 단칸방에서 벗어나 번듯한 아파트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는 5년 전에 아버지가 주신 돈을 갚고도 남아서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니까 전보다 더 게으르게 행동하더군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먹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서 살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번 돈으로 밖에 나가서 술만 마시고 다니더군요. 그동안은 바빠서 남편이 그러던가 말던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그런 남편이 꼴보기도 싫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그렇게 놀고만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봐. 정할 거 없으면 우리 학원에 와서 운전이라도 해. 안 그래도 학원차 운전하는 아저씨가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 라며 제안을 하였지요. 하지만 남편은 내키지 않았는지 궁시렁대기만 하더군요. 나보고 학원차 운전수나 하라고? 당신은 날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런 창피한 일 못해. 아니 안 해. 당신이 지금 이 일 저 일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일 시작하자. 안 그러면 당신 용돈도 안 줄 거야. 내 말에 남편은 마지못해 운전 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투덜대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모른 척 했었지요. 그래도 막상 운전 일을 시작하더니 남편은 누구보다도 즐겁게 일을 하더군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성실하게 학원차를 몰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학부모님들을 보면 인사도 시원하게 잘 하더군요.
오랜만에 남편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월급은 왜? 당신 따로 돈 쓸 일 있어? 아니, 그냥 옷도 좀 사 입고 머리도 좀 다듬어야겠어. 그 말에 저는 운전일 하면서 새 옷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아저씨같이 하고 다니면 아이들이 거부감 가지잖아. 친근한 이미지 주려면 나도 좀 꾸미고 다녀야겠더라고. 사실 남편은 요즘 부쩍 꾸미는 일에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살이 쪄서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래 남자들에 비하면 잘생긴 얼굴이라서 조금만 꾸며도 빛이 났습니다. 학생 때도 외모 꾸미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밥은 굶어도 옷은 좋은 걸 입고 다녔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그런 욕심이 생겼나 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일도 잘하고 있었고 어차피 내 남편인데 월급을 더 올려주는 건 어려울 게 없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학원 일 하다 보면 학생 때문에 힘든 일도 많지만 학부모님들의 등살에 못 견딜 때가 많았지요. 그 중에서도 한 아이의 엄마가 유난히 진상이었습니다. 중2 여자아이의 엄마였는데 하루는 제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우리 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다 책임질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번에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걸 학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적 올려준다는 말만 믿고 학원에 보낸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듣자 하니 다른 학원에서는 시험 예상 문제도 뽑아주고 한다는데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이 성적이 떨어진 건 저도 안타깝지만 우리 학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믿고 지켜봐 주세요. 최선이고 나발이고 다음번 시험에도 성적 안 나오면 내가 허위 광고했다고 교육부에 고발해 버릴 거야.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님이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눈치를 보니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성적이 안 올랐으니까 학원비 돌려줘요. 아무래도 그 여자는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진상짓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한 달치 학원비를 환불해 주었네요. 살다 그런 진상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진상 여자의 딸이 제게 찾아왔더군요. 그 아이는 절 보더니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적 상담을 하러 온 줄 알고 앉으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봉고차 운전하는 아저씨, 선생님 남편 맞죠? 내가 맞다고 하자 그 아이가 대뜸 남편 관리 좀 잘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당돌하다고는 들었는데 나보다 한참 어린 아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런 말을 하니 저는 기가 막히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남편 관리를 잘하라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선생님 남편이랑 바람 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랑 학원차 안에서 데이트하는 거. 저도 너무 속상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아이에게 진짜냐고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틀림없이 봤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하며 일단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워낙 황당한 짓을 많이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은 무슨 맨날 운전만 하고 다니는데 좋을 게 뭐 있어? 혹시 나 몰래 딴짓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나 못 믿어? 아니야. 내가 요즘 피곤해서 괜히 날이 섰나 보다. 됐어. 남편은 그런 날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거울을 보며 머리를 손질하더군요.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도 그렇고 수상해 보이긴 했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가 떠오르더군요. 내부 영상은 안 찍혀도 소리는 녹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최근에 찍힌 영상을 모두 삭제한 흔적이 있더군요. 일부러 삭제를 한 걸 보면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지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대학 시절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랑은 알고 지낸 지 오래되어서 서로 비밀이 없는 관계였죠. 저는 친구에게 남편 일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내가 아는 선배 중에 메모리 카드 복원해주는 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연락해볼까? 라고 말을 하더군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삭제된 파일들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뉴스에서 얼핏 들어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선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해보겠는데 너무 오래된 파일은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살릴 수 있는 파일만이라도 복구를 해달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로 파일을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 파일을 열어본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찾아온 아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더군요. 영상은 없었지만 녹음된 소리만으로도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을 찾아 나섰지요. 마침 남편은 학원차 운행을 나가 있었고 끝나고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혼자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이야기가 달랐지요. 저는 미리 알아둔 그 아이 집 주소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 근처 공터에 학원차가 세워져 있더군요. 나름대로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워 놓았지만 샛노란색의 봉고차라서 그런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처로 가서 봤더니 그 봉고차가 들썩들썩 하더군요. 안에서 뭔 짓들을 하는지 안 봐도 훤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저는 학원차 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질렀네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내 예상대로 차 안에서 남편이 그 여자랑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블랙박스 영상을 내밀 것도 없이 현장에서 바로 불륜 현장을 목격하였지요. 절 보고 남편은 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도 내게 변명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어쩌다가 실수한 거예요.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 남자가 자꾸 꼬셔서 이렇게 된 거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으로 블랙박스 음성을 들려주었지요.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쪽으로 좀 와봐요. 허벅지 튼실한 거 좀 봐. 왕년에 여자들 많이 만나고 다녔죠. 블랙박스 영상을 들어보니 먼저 유혹을 한 건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거였지요. 게다가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운동했다고 그러더니 정말 힘이 좋네요. 이런 기분은 난생 처음 느껴봐요. 라며 온갖 교태를 부리더군요. 그걸 틀어주니 상간녀도 아무 말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가만 안 둘 거라면서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였지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작 부모님 말을 들을 걸 그랬다며 펑펑 울었지요. 저를 나무랄 줄 알았던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는 당연히 내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는데 그 인간한테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상간녀한테도 소송을 걸어서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처절하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죠. 지루한 소송이 다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조금 쉬었다가 학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